자, 다음은 파트 도면 예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예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원통 형상을 좀 크게 그리고 옆에 날개 부분 그리셔도 되겠고요. 저라면은 그냥 날개랑 가운데 부분을 먼저 그린 다음에 또 가운데 이제 원통 부분을 더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출을 할 거고요. 자, 정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원을 그릴 거고요. 자, 원을 크게 하나, 그 다음에 옆에다가 또 하나, 옆에도 또 하나. 자, 이렇게 세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의 원은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동등 조건. 너와 너는 사이즈가 똑같다. 그 다음에 치수 주시면 되겠죠? 얘는 외경이, 자, 64짜리고요. 여기는 외경이 R값 14니까 반경값으로 바꿔서 14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사이즈가 똑같아집니다. 자, 센터에서 센터까지 거리가 96mm네요. 이 원에서 이쪽 원까지는 거리가 96mm이다. 자, 그러면 한쪽이 좀 치우쳐졌죠? 자, 다시 이 원에서 이번에 센터까지 그 거리가 96의 절반값이면 되죠? 자, 이럴 때, 자, 96의 절반값, 96 나누기 2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 저라면 아마 다른 방법을 쓸 것 같아요. 자, 이 값이 나중에서 언젠가 뭐 변경이 된다든가, 그럴 때, 이것도 일일이 또 변경하려면 너무 번거롭죠. 이 치수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커맨드 바에 포뮬러라는 내용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96이라는 치수를 선택하게 되면, 그 치수에 의한 변수명이 이렇게 올라와요. V398. 이거는 뭐 저는 몰라도 상관없고, 엣지만 알고 있는 변수의 이름인데, 요거 나누기 2를 항상 적용해라. 라고 하시면, 자, 치수 자체는 그 빨간색이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한 치수, 드라이빙 치수죠? 근데 치수 문자는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선 편집이 안 돼요. 예, 이미 정의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치수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된 참조 치수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바뀌게 되면 쟤는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라면은, 자, 이 치수는 항상 요구의 절반 값이 될 거니까 더블 클릭해서 포뮬러에다가 이런 값을 써주시면, 사칙 형상을 적용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나중에 수정이 되더라도 쉽게 적용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 3개를 그렸고요. 자, 여기 서로 닫아주셔야겠죠? 자, 라인이란 명령으로. 자, 4분점에서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포인트가 이 라인에 커넥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 비스듬히 비껴나서, 자, 원의 이미지 지점. 자, 거기서 먼저 클릭하고, 자, 탄젠트한 방향으로 먼저 선을 뽑아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 원의 탄젠트한 지점. 예, 이렇게 니어 포인트와 탄젠트 포인트 같이 나올 때 클릭하시면 바로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을 일단 원에서 클릭하시고 대각선을 먼저 그 탄젠트한 방향을 뻗어 나오시면 이렇게 탄젠트 라인이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원에 자, 니어 포인트와 탄젠트한 지점이 찾았을 때 그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탄젠트 선 먼저 뽑아내시고 여기에 탄젠트한 지점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한 선을 여기에 탄젠트한 지점까지. 자, 그렇게 해주시고 안쪽을 트림으로 다 잘라버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완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돌출하도록 할게요. 돌출. 자, 앞쪽으로 14mm만큼 돌출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이제 원통 또 만드시면 될 텐데, 자, 돌출. 자, 이 앞면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스케치 평면이 이렇게 꺾이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우뚱하게 들어옵니다. 자, 요걸 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없을까? 자, 밑에 보시면은 그 평면을 선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키들이 있죠? 뭐, N, B, 뭐, T, F, 이런 것들인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P가 나올 것 같습니다. 베이스 플랜 기준으로. 베이스 플랜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얘도 뒤집어졌네요. T, 토글. 예, 그러면 제가 원하는 방향이 딱 선택이 되죠. 이 상태로 클릭하시면 전 가운데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원은 가운데다 하나 크게 그리고요. 그리실 때도 그냥 그리고 치수 주는 것보단 기존에 있는, 그, 모서리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를 콕 찍어주시면 자동적으로 탄젠트 요건 부여가 되죠. 완전 정의가 돼버립니다. 따로 치수를 안 주셔도 되는 거죠. 자, 얘는 앞쪽으로 19mm만큼 돌출을 하겠다. 자, 다음에 이제 홀을 뚫겠습니다. 자, 뭐 홀 명령 다 보셨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홀 명령으로 하죠. 자, 여기도 평면 잡겠습니다. P, T, 토글.
예, 이런 식으로 평면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홀서클의 사이즈는 직경 14짜리네요. 자, 그래서 직경은 13mm짜리다. 자, 이때도 보시면, 자, 아크 부분을 한번 툭 건드리면 센터 마크가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그 위치에다 그대로 클릭만 하시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툭 건드리면 센터 마크 나타나죠? 그 위치에다가 클릭. 그럼 완전 여기 끝나죠. 체크 그대로 관통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있죠? 여기도 뭐 홀로 하셔도 되고 컷아웃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40파이짜리 드릴로 뚫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컷아웃을 하겠습니다. 자, 평면을 선택하시고, 자, 40짜리 원을 그리시면 되겠죠? 정 가운데에다가 직경 40짜리. 자,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자, 관통 처리하면 되겠죠? 관통 처리하겠다. 방향은 뒤쪽으로. 자, 그 다음에 위쪽 평면도에 보시면은 가운데 여기에 그 6파이짜리 홀이 하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홀 명령으로. 자, 패러럴 플랜으로 이 평면을 자, 여기 위치까지 끌어올리셔도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나마 중간까지 관통 처리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자, XY 평면에다가 예, 스케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평면. 자, XY 평면에다가 자, 홀서클. 자, Y축 선상에 일단 배치를 하고요. 홀서클의 옵션에 가서 직경 6파이짜리로 변경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끝면에서 여기의 센터까지는 거리가 13mm이다. 체크. 자,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중간에 그린 거죠? 자, 얘는 관통 처리할 때 어디로? 위쪽으로 뻥 뚫어주시면 되겠죠. 전혀 문제 없죠. 위에서 평면 잡아서 아래로 뚫어주나, 정 가운데 평면에다 스케치 그려서 위로 뚫어주나, 예, 방법은 예, 결과치는 이제 똑같이 나오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카드에서 일단 파트 쪽 그 익스트루드 돌출 명령에 대해서 웬만큼 보셨고요. 홀 명령하고 좀 보셨고, 다음에 이제 예제 14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이제 회전체 명령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볼브 명령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또 진행을 해보죠. 자, 이번엔 리볼브란 명령을 쓰겠습니다. 자, 아이소메트릭 뷰가 이렇게 나오려면 일단 XY 평면 또는 자, XZ 평면, XY 평면 또는 XZ 평면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소메트릭 뷰가 저 그림처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 이 아이소메트릭 뷰에서 자, 회전에 대한 중심축은 X축이죠. 자, 그래서 이 평면은 XY 평면이니까 X축이 있습니다. 얘는 XZ 평면이니까 X축이 있죠. 하지만 이 평면은 YZ 평면이죠. X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시면 회전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소메트릭 뷰처럼 나오게 하시려면 정면 또는 평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X축이 회전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예, 그 축이 존재하고 있는 XY 평면 또는 XZ 평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프론트면을 잡도록 할게요. XZ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을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스케치로 대충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안쪽의 경우는 이렇게 또 뭐 대각선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좀 너무 번거롭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스케치는 가급적 최대한 간단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안쪽의 그 형상은 나중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아마 얘를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을까 싶네요. 위쪽만, 그러니까 바깥쪽 부분만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평 조건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필요한 연관성을 주겠습니다. 너는 얘와 동일선상이다. 그 다음에 치수 주시면 되겠죠. 여기 라인은 16mm이고, 자, 여기 치수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요. 여기가 16mm, 여기도 16mm죠. 자,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체가 62mm다. 그럼 굳이 여기는 안 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세 개 치수와 전체 치수 나왔으니까요. 자, 가로 방향 치수는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중심에서부터 자, 시메트릭 디아메터 쓰시면 되죠. 중심에서부터 치수 기입을 합니다. 처음에 닿는 요소가 얘네요. 얘는 직경이 52짜리. 그 다음에 여기는 직경이 65짜리. 마지막 얘는 직경이 114짜리. 예, 그럼 완전 정리 다 끝났죠. 자, 회전체 명령 반드시 회전에 대한 중심축 지정하셔야 됩니다. 회전에 대한 중심축 설정하시고 체크. 자, 얼마만큼 회전을 시킬 거냐. 한 바퀴 뺑 돌릴 거니까 리볼브 360도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회전 돌출 먼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회전 컷아웃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평면 선택하시고, 자, 안쪽 부분, 그 단면을 그대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중심에서부터 대충 그리겠습니다. 중앙 미드 포인트, 여기 엔드 포인트까지.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줄 거고요. 자, 여기는 가로가 6mm죠. 자, Shift 키 누르시고 스마트 디멘전 넣으시면 가로 치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엔 여기서 여기 엔드 포인트까지는 거리가 27mm. 자, 그러면 이 치수는 굳이 안 뽑아도 35mm가 나오겠죠. 예, 35mm입니다. 전체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회전에 대한 중심축에서 자, 여기까지는 직경이 30짜리. 그 다음에 여기는 직경이 42짜리. 완전히 끝났네요. 자, 회전체 명령이니까 반드시 회전에 대한 중심축 지정하셔야 됩니다. 체크. 그리고 그대로 360도 돌리겠다.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다음에 이제 홀을 뚫으시면 되겠네요. 자, 홀 명령. 자, 평면 선택하시고, 자, 이럴 때는 기준이 되는 원을 하나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PCD가 직경이 88mm짜리네요. 직경 88짜리를 그립니다. 자, 거기다 이제 홀들을 배치할 텐데, 홀이 만약에 개수가 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뚫어서 패턴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긴 딱 4개니까, 자, 요 원의 4분점, 4군데다 그냥 하시면 되겠죠. 포인트 잡아서 4개 한 번에 그리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홀이라는 게 이제 원형으로 이제 배치된 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홀의 개수 수정이에요. 나중에 수정이 일어난다면 4개로 했다가 나중에, 이거 6개로 바꾸자. 이거 8개로 가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홀의 개수가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건 뭐 홀 4개니까 이렇게 4군데다 클릭하셔도 되겠지만, 하나를 뚫어서 패턴 하시는 게 나중에 수정을 위해서는 더 편하겠죠. 뭐 개수가 바뀌었다 하면은 패턴에 가서 그냥 개수만 변경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적용할게요. 자, 그리고 자, 저희가 스케치 모드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자, 그 실선이 2개가 되어 있으면 이것도 컷아웃을 인식을 하죠. 그래서 요건 가상선을 바꿔줬어야 됩니다. 하지만 홀이란 명령에서 적용되는 건 홀서클 하나만 되죠. 아무리 스케치를 많이 그려도 그 스케치는 지금 여기는 실선으로 나와 있지만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가상선으로 바뀝니다. 적용되는 거 홀서클 하나만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컷아웃으로 진행하셨다면 얘를 참조선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관통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패턴 하겠죠? 자, 패턴. 사각 패턴이든 원형 패턴이든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 패턴 명령 선택하시고 적용할 피처 선택한 다음에 체크. 자, 이 서브 옵션 나오면은 무조건 스마트로 바꾸시는 게 낫겠죠. 자, 평면 선택하시고 자, 원형 배열 하겠다. 자, 원형 배열에서 여기다 원 그리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원형 배열이라는 명령이 따로 있죠. 자, 센터 찍고 자, 홀 찍어주신 다음에 방향은 그나마 한 바퀴 뺑 돌릴 거니까 방향은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거의 개수 여기는 4개니까 4개만 하겠다. 체크 하게 되면 이렇게 4개가 뚫립니다. 나중에 설계 수정이라서 야, 이거 6개로 바꾸자. 그럼 패턴이란 명령에 패턴이란 피처에 스케치 모드 가서 자, 이 셀렉트 툴로 이 패턴 스케치 선택하면 개수 나오죠? 이것만 6개로 변경하시면 바로 수정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딱 4개면은 그냥 바로 그냥 4분점에다 찍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실 텐데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배열되는 그런 홀은 패턴이라는 명령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원위치 하도록 할게요. 얘의 개수는 4개짜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예제 14번 예제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아이소메트릭 뷰에 보시면 이게 단면 처리가 되어 있죠. 자, 단면 처리하시면 여기서 컷아웃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실제 부품이 잘리는 거죠. 문제가 됩니다. 뭐 중량 체크라든가 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저희 PMI 쪽에 가시면 섹션이라는 명령이 따로 있죠. 이건 섹션된 뷰를 보여주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쓰시는 게 좋겠죠. 쓰는 방법 똑같습니다. 평면 선택하시고 자, 스케치 사각으로 그려주시고 자, 얘는 요 포인트가 중앙과 일치가 되도록 그 다음에 사이즈는 넉넉하게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자, 스케치의 안쪽을 잘라낼 것이다. 어디까지? 관통 처리할 텐데 양쪽으로. 그리고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단면 처리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뷰가 단면된 거기 때문에 섹션 뷰라고 하는 내용이죠. 언제든지 켜고 끌 수가 있고요. 실제로 부품이 잘린 게 아닙니다. 부품이 실제로 잘린 게 아니기 때문에 중량 체크는 똑같이 나와요. 그냥 단지 섹션된 뷰를 보여주는 그런 명령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예제 14번 해봤고요. 다음엔 예제 16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6번. 자, 새로운 파트 창 열어서 진행을 해보죠. 자, 마찬가지로 회전 돌출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자, 평면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회전의 중심축이 자, Z축 방향이죠. 자, 그래서 XZ 평면, 그 다음에 YZ 평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XY 평면에다간 그리실 수가 없겠죠.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정면 또는 우측면. 저는 정면을 그리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뭐 스케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쪽 것도 같이 한 번에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대충 그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주겠죠? 자, 바닥의 높이는 여긴 8mm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 여기가 115mm네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다 치수 115를 바로 입력하게 되면 스케치가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꼬였을 때도 자, 셀렉트 툴로 요거 선택해서 드래그로 다시 옮겨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치수 주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 자체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저라면 아마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치수를 줄 때, 자, 여기 치수 줄 때 여기 115를 넣으면 이게 스케치가 꼬일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바로 다음 거. 얘는 높이가 8mm죠. 자, 여기까지 치수를 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 치수를 115로 변경하면 스케치 꼬일 일은 없겠죠. 여기 치수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예,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 이거 스케치에 바로 치수값 넣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 치수 수정하시면 예, 스케치 꼬이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치수 기입하시면 되죠. 자, 시메트릭 디아메타. 중심에서 첫 번째 닿는 라인까지는 내경이 30파이네요. 30짜리. 그 다음에 닿는 요소는 외경이 45짜리고요. 그 다음에 닿는 요소는 얘네요. 여기는 외경이 60. 그 다음은 마지막 요 라인이죠. 거기는 직경 120. 자,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회전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축 지정하셔야 되죠. 회전의 중심축 여기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자, 회전의 중심축 저는 Y축 기준으로 했죠. 자, 그래서 이쪽 축을 예, 중심축으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체크. 그대로 한 바퀴 뺑 돌리시면 되죠. 리볼브 360도. 자, 그럼 베이스 피처가 한 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간에 리브살을 댈 거예요. 자, 돌출 명령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희 이제 리브란 명령도 있어서 자, 리브란 명령 쓰셔도 되는데 뭐 돌출 하시나 뭐 리브란 명령 쓰시나 뭐 똑같아요. 저는 돌출로 한번 해볼게요. 자, 평면 선택하시고 거기다 스케치를 그리겠죠? 자, 스케치를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치수는 치수 줬다고 가정하죠. 자, 요대로 하고 체크. 자, 돌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양쪽 돌출할 거죠? 자, 그랬더니 에러가 떠요. 자, 에러의 내용 보시면 제로 티크니스로 뜨죠. 난 매니폴드 솔리드. 자, 보시면 이 스케치 가운데 스케치 선 그린 거, 요 그 선 라인 하나 그린 게 원통면과 접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부분에서 두께가 0인 지점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솔리드 엣지에는 오픈 프로파일이 지원이 되죠. 그래서 닫혀져 있는 프로파일보다는 이럴 때는 라인 하나만 달랑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픈 프로파일로 처리하시면 자기가 스스로 스케치를 연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치수는 높이가 자, 쉬프트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토글 되죠. 높이가 90이고 다시 선택해서 쉬프트키 눌러주면 가로 세로 정렬돼서 나옵니다. 자, 여기는 30이다. 자, 완전 정리됐죠? 자, 체크하시면 오픈 프로파일이니까 사이드 스텝 물어봅니다. 지금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왔네요. 자, 양쪽 돌출을 할 거고요. 전체 폭은 7mm만큼 해서 보시면 자, 오픈 프로파일이었는데요. 자, 요거에 다이나믹 보시면 자, 스케치를 돌출하면서 자동적으로 원통면까지 연장을 해버리죠. 그래서 두께가 0인 지점은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 프로파일로 처리하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패턴 하면 되겠죠. 자, 패턴 적용할 피처 선택합니다. 체크. 자, 패턴에 대한 형식은 XY 평면에서만 가능하겠네요. 자, 탑 평면 또는 요 형상의 윗면, 여기에 윗면. 자, 요런 면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 데나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XY 평면이 존재하는 그 위치에다가 평면 잡으시고, 자, 원형 패턴 중심에서 자, 기준 잡으시고 방향은 아무 데나. 개수는 4개.
하시면 패턴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홀드 뚫어주시면 되겠죠. 자, 홀 명령. 자, 요 윗면 선택하고요. 거기다가 기준이 되는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치수는 그 직경이 PCD 90으로 나왔네요. 90이고. 자, 45도 방향이죠. 그래서 라인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라인 하나 그려주시고, 이 라인은 각도가 45도다. 자, 됐죠? 자, 볼트홀 서클을 이 라인의 엔드포인트에다가 배치를 하실 거고, 자, 그거에 대한 사이즈는 볼트홀 서클의 옵션에서 직경 15짜리다. 변경해 주시면 적용됩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홀 명령에서는 홀 서클만 구멍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은 굳이 참조선을 안 바꿔주셔도 자기가 알아서 참조선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홀만 뚫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홀도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데 패턴이 또 4개가 되는 거죠. 얘랑 똑같네요. 자, 그럴 때 자, 이 홀도 따로 또 패턴 명령 선택해서 하려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죠. 자, 근데 요 히스토리는 이건 이제 작업에 대한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작업의 순서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패턴에다 이 홀을 탑승시키고 싶은데 합승을 하는 거죠. 하고 싶은데 이 패턴에 자, 에디트 디피니션 가서 보면 이 홀을 선택하려고 해도 홀이 없어요. 이 패턴 작업할 때는 이 홀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저희 솔리드 엣지에서는 자, 이게 이제 히스토리 개념이기 때문에 롤백 기능을 또 제공을 합니다. 이 홀 명령 선택해서 이 패턴보다 먼저 작업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드래그를 통해서 패턴보다 먼저 자, 프로트루전 1번 밑에 가도록 자, 그 사이에 얘가 쏙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패턴보다 먼저 작업이 됐다면 이 패턴에서는 자, 에디트 디피니션 자, 첫 번째 셀렉트 스텝에서 요게 이제 보이죠.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브와 구멍을 한 번에 4개로 패턴하겠다. 적용이 한 번에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롤백 기능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주시면 되겠죠? 자, 라운드. 여기 모서리는, 아이고. 자, 여기 안쪽 모서리는 5mm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모서리, 여기는 3m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은 5mm인데 보면은 지금 리브살 때문에 여기가 다 끊어졌어요. 그럼 4군데를 다 클릭을 해야 되죠. 4군데를 다 클릭해서 R 값이 여긴 5mm다.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개수가 4개니까 그냥 선택하면 될 텐데 이게 개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롤백 기능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원래는 베이스 피처까지만 만들었을 땐 그 원형 모서리 하나니까 한 번에 라운드가 적용되잖아요. 리브가 생성됐기 때문에 여기가 다 쪼개진 그런 상황이죠. 라운드로 한쪽 모서리만 잡고 5mm 값 라운드를 입력을 합니다. 한쪽만 들어갔죠? 자, 이 라운드가 자, 리브 쌀에 의해서 구분이 되기 전,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프로트루전 1번보다 먼저 작업이 됐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죠. 라운드 4번을 드래그로 자, 프로트루전 1번 자, 회전 돌출과 그냥 돌출 리브 쌀 그 사이에다가 배치를 할게요. 자, 한 번에 적용이 됐죠. 작업의 순서를 바꾼 겁니다. 회전 돌출하고 라운드를 준 다음에 자, 리브살 만들고 그 다음에 홀 만든 다음에 패턴 그 다음에 나머지 라운드 처리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좀 볼 게 좀 많았습니다. 일단 롤백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제로 티크니스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오픈 프로파일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라는 점을 좀 설명드렸죠.